안녕하세요. 제주의 멋진 자원을 소개할 생생탐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첫 번째 교실은요, 바로 제주의 독특한 지형 지질에 대해서 저랑 같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교실에 대해서 설명할 선생님은요, 바로 문윤숙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제주의 독특한 지형 지질에 대해서 우리 탐험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지금 제가 앞으로 소개시켜 드릴 곳 5곳은요, 바로 제주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이랍니다. 첫 번째요? 궁금하시죠? 첫 번째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곳은 바로 습지보전법 제정 후에요, 전국 최초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1호 람사르 습지 무령아리 오름이랍니다. 선생님은요, 오름을 제주의 아주 독특한 자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 무령아리 오름은 화구의 높은 꼭대기에 습지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 오름의 아름다움은 한껏 뽐내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오름이지요.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서귀포에 있는 수막리라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구에 물이 고이니까 물이 고여있는 영아리라 해서 이름이 유래되었어요. 비가 온 뒤 오름을 오르면 아마 더 특별한 습지를 만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거기 한번 꼭 가보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가면서 그냥 가시면 안 되겠죠. 바로 꼭 가면서 관찰 기록장을 가져가는 센스. 그곳엔 어떤 독특한 식생이 있는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누가 나무를 괴롭히고 있는지 관찰해보면 어떨까요? 자, 그럼 꼭 물령아리 오름 습지로 올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람사르 습지는요, 봉계동에 위치한 오름인데요. 한라산, 영실기암과 더불어서 3대 성산으로 알려진 물장오리 오름입니다. 거기는 2008년도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이후에 2010년 천년기념물 제517호로 지정이 되었어요. 잠깐! 이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랍니다. 제주 사람들은 물장오리를 가리켜서 창 터진 물, 바로 밑이 터진 물이라고 부르는데, 호수 바닥이 없이 몸이 들어올 때면 깊게 물이 들어있어서 거기를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밑 터진 물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자, 백록담은 말라도 물장오리는 마르지 않는다는 곳으로 큰 가뭄이 들 때면 이곳에 기우제를 드리기도 했답니다. 물장오리는 쉽게 오를 수 없으니 우리 함께 검색을 해보면서 물장오리의 마인드맵을 만들어 그곳의 가치를 알아보면 어떨까요? 마인드맵을 모르신다고요? 말 그대로 생각지도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지도에 그리듯이 이미지화시키는 작업인데요. 우리 오늘 물장오리 오리를 탁탁탁 검색을 하시면서 마인드맵을 만드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몇 가지 한번 힌트를 드려볼까요? 자, 설문대 할망, 국립공원, 화구, 그 다음에 제주 4.3. 자, 이렇게 선생님이 힌트를 드렸는데 오늘 물장오리 오름을 생각하면서 멋진 생각의 지도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개의 람사르 습지는 오름에 위치해 있었죠. 이번에는 곶자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곶자왈이요? 그럼 곶자왈이 뭘까요? 제주 특유의 지형, 화산이 분출한 후 용암이 제멋대로의 형태로 굳어진 그 틈새로 나무와 덩굴이 마구마구 우거진 곳, 그곳을 바로 곶자왈이라고 합니다. 이제 소개할 곳은 이 곶자왈에 독특하게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습지들이 있는 동백동산을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해요. 동백동산은 2011년도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돼서 2014년도에는요, 세계지질공원 대표 명소, 2019년도에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돼서 보호되고 있답니다.
다른 곶자왈과 비교해서 여기는 독특하게 수많은 습지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2011년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이기도 해요. 드넓게 펼쳐진 동백동산에는요, 늘 물이 고여 있는 곳도 있기도 하지만 꼭 비가 와야만 물이 고여 있는 곳도 있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서늘 곶자왈에는요, 세계적으로 딱 이곳에만 있는 일속일종의 식물이 하나 살고 있죠. 바로 제주 고사리삼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이 고사리삼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아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곶자왈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선생님은 이제 70년대 이후에 이런 곶자왈이 난개발로 인해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게 마음이 많이 아파요.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곶자왈을 보존해서 천혜의 자연을 우리 친구들이 지켜나가면 어떨까요? 우리 곶자왈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곶자왈을 잘 알아야 하겠죠? 우리 곶자왈의 특성을 뒤에 있는 활동지를 통해서 알아보고 곶자왈이 보존돼야 되는 이유를 우리 친구들과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 람사르 습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숫자 1100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1099보다 적고 1001보다 작은 자연수? 아니에요. 제주 사람이라면 1100 하면 당연히 천백고지를 생각한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를 잇는 천백도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고산 습지랍니다. 민물성 늪과 생물로 생물 다양성이 아주 풍부하고요. 고지대 습지라서 멸종 위기종 및 희귀종이 서식하는 독특한 지형에 발달돼 있는 고산 습지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여기는 2009년도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됐답니다. 천백고지 습지는 접근성이 좋고요. 데크가 아주 잘 돼 있어서 탐방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습지의 동물과 식생 환경에 대해서 거기는 안내판이 잘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습지의 정보를 그곳에서 더 많이 알 수가 있답니다. 단순히 걷지 말고요. 안내판과 함께 천백고지 습지의 다양한 생물 찾기를 해보시면 재미가 2배. 친구들은 어떤 계절에 가고 싶으세요? 가만히 숨죽여서 습지를 보고 있으면 습지의 동물을 만날 수 있고 계절별 만날 수 있는 습지의 식물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친구의 한번 동그라미를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5번째 람사르 습지는 바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바로 숨은물 뱅뒤입니다. 제주 애월읍 삼형제 오름 부근에 있는 습지로요. 오름들 사이 분지에 숨어 있어서 숨은물 뱅뒤라고 하는데 뱅뒤는 넓고 평평한 들판을 이야기하죠. 제주 방언으로 숨은물 뱅뒤는 오름 사이에 숨어 있는 들판이라는 뜻이죠. 제주의 고층 수건 습지를 대표하는 무리끼 군락과 멸종위기 야생식물 4종을 포함 총 528종의 야생식물이 서식하는 가치가 인정되어서요. 여기는 제주도의 맨 마지막 2015년도에 특별자치도 5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름과 오름 사이에 숨어있는 습지, 그리고 드넓은 곳에 우거져 있는 습지,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으세요? 그 상상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떨까요? 숨은물 뱅뒤는 제주 습지 중에 아주 숨은 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람사르 습지 5개를 이제 살펴보셨다면 이제 앞으로 13개의 세계 지질공원 대표 명소를 선생님하고 알아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바로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하면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한라의 뜻은 아마 우리 친구들 다 아실 거예요. 한라는 하늘의 운하스를 잡아당길 만큼 높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래서 백두산, 금강산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명산으로 꼽힙니다. 1966년 천년기념물 제182호인 한라산 천년보호지역으로 지정보호되고 있고요. 1970년대는 국립공원, 2002년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대단히 많은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정상 백록담은요, 타원형이에요. 분화구가. 타원형 분화구로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정 화구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침식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순상 화산의 원지형으로 잘 보존돼서요, 빼어난 경관을 보여주고 있는 화산 지형입니다. 혹시 백록담 전설 아세요? 옛날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병을 고치는 게 소원이었대요. 근데 어떤 나그네로부터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사슴피가 필요하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은 사슴피를 구하기 위해서 한라산을 마구 오르는데 흰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화살을 빵 쏘려는 순간 한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그 사슴을 데리고 짙은 안개 속으로 그만 사라져 버렸대요. 사슴피를 구해야 되는 이 젊은 친구는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바로 그 백록을 데리고 사라진 곳에 큰 연못이 있어서 그 사냥을 포기하고 거기에 있는 물을 뜨고 가서 어머니한테 줬대요. 근데 그 물을 어머니는 마침 그 병에서 깨끗이 병이 낫고 건강하게 모습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못이 바로 백록담이고 거기에 흰 사슴의 이름이 유래돼서 백록담이라고 해요. 백록담이라고 해서 가장 가까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백두산 천지입니다. 백두산 천지와 백록담 뭐가 다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나 힌트를 드릴까요? 백록담은 분화구고요. 천지는 칼데라호입니다. 이게 힌트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 세계지질공원 대표 명소로 소개할 곳은요, 바로 지질공원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아마 우리 친구들 한 번쯤은 학교에서 다 가봤을 거예요. 바로 수월봉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수월봉은 서쪽 바닷가 끝에 있는 고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수성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대표적 화산으로요. 고산평야를 끼고 있는 구릉지대의 해안 쪽에 바로 깎아지듯한 절벽으로 양 1800년 전 지하에서 상승하던 마그마가 물을 만나서 팡 강력하게 폭발해서 뿜어져 나온 화산재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웅회화환의 일부분인 거죠. 2009년 천년기념물 제513호로 지정되었고요. 서쪽 해안 절벽을 따라서 노출된 화산 쇠설암의 노두는 세계적 수준으로요. 학술적 가치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안 가보셨다면 우리 친구들 지질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화산 쇠설암의 노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수월봉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바다 깊은 곳에 화구를 두고 있어서 안내판을 봐야만 그 당시의 화산 폭발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수월봉을 찾아가면 꼭 안내판을 찾아셔서 바다 안에 있는 화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화구를 찾았다고요? 그러면 멋지게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에 용이 들어간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람사르 습지 1호로 지정되어 있는 강원도의 용늪, 아니면 제주의 용두암, 용연다리, 용호. 참 신기하게 전국에는 용자라는 들어간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번에 소개할 곳도 용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삼방산을 끼고 있는 용머리 해안을 선생님이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삼방산에 방처럼 생긴 동굴이 있어서 삼방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약 80만 년 전에 형성되었고 인근의 용머리 웅회환과 함께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 지형 중에 하나랍니다. 용머리 해안은 천연기념물 제526호로 용이 머리를 들고 바다로 들어가는 자세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제주도의 가장 오래된 화산체로 한라산과 용암대지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일어난 수선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웅회환이랍니다.
점성이 높은 아하용암이 멀리 흐르지 못해서 주변에 겹겹이 쌓여서 삼방산을 만들고 이 삼방산 줄기를 따라서 바다로 쭉 뻗어있는 암절벽을 이루고 있답니다. 자, 삼방산에서 용머리 해안까지 그 용머리 해안, 그 용암이 흘러가는 길을 따라 다양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친구들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떨까요? 서귀포 해안가를 걷다 보면 멋진 돌기둥을 만날 수 있답니다. 바로 지금 선생님이 소개할 곳인데요. 주상절리입니다. 서귀포 중문동에서 대포동에 이르는 해안길을 따라서 한 2km 정도에 걸쳐서 나타나는 기둥 형태를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자, 용암이 흘러서 굳어질 때 일어난 이후 해식 작용에 위한 해안지형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질 자원이랍니다. 뜨거운 용암이 식으면서 부피가 줄어 수직으로 쪼개짐이 발생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대체로 오각형, 육각형 기둥 형태가 가장 흔합니다. 주상절리대는 최대 높이가 25m에 달하고요. 상층부로 갈수록 주상절리가 발달하지 않고요. 용암류의 클링커로 바뀌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답니다. 주상절리는 대포마을 상류에 위치한 녹화지악이라는 오름이 있어요. 그 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류에 의해서 형성된 건데요. 중문 대포 해안 주상절리대를 보통 그쪽에서는 지삿개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중문의 옛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삿개 주상절리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오각형, 육각형 기둥이 이 웅장함에 아마 친구들도 그쪽에 가보시면 우와 하고 소리가 절로 날 거예요. 자, 친구들끼리 서로 모여서 주상절리로 사행시를 서로 지으면서 공유해보면 어떨까요? 아주 오래된 옛날 신생대 제4기 초 따지면 약 100만 년 전쯤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바닥 속에 해양 생물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서귀포에 있는 서귀포층 폐류 화석 산지입니다. 지하에서 상승한 마그마가 물과 만나서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화구 주변으로 화산 분출물들이 쌓이면서 곳곳에 수성 화산체들이 생겨 나오는데요. 이게 오랜 기간 이 화산체들이 파도에 의해서 깎이고 해양 퇴적물과 함께 쌓이기를 반복하면서 약 100m 두께의 서귀포층이 형성됐어요. 이것은 제주도 화산층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해양 퇴적층으로 서귀포층 일부가 솟아올라 지포에 노출되어 있는 건데요. 서귀포 해안 지역 밖에 세계적으로 없답니다. 제주도 어디를 가도 서귀포층 폐류 화산 산지는 이곳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주도 형성 초기 화산 활동의 흔적과 해안 환경을 땅 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장소라고 봐요. 이곳에 가면 눈으로도 관찰할 수 있고요. 만져볼 수도 있어요. 그곳에 한번 가서 우리 서귀포층 폐류 화산 산지의 오감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요번에 선생님이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요곳은 산이 성처럼 보이는 곳이거든요. 또 하나, 원래는 육지와 분리되어 있던 섬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래, 돌이 쌓이면서 육지와 이어진 곳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요거 하나 더 드릴게요. 해돋이로 유명한 곳이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성산 일출봉이죠. 이번에 소개할 곳은 성산 일출봉입니다. 성산 일출봉은 바닷속 폭발로 인해서 형성된 화산섬이에요. 화산섬으로 커다란 사발 모양의 분화구가 굉장히 특징인데 다른 분화구와 말급형 분화구와는 사뭇 다른 화산구가 이 성산 일출봉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여기는 약 5,000년 전 얕은 바닷속에서 폭발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체로요. 지금 제주도 동쪽 해안에 우뚝 솟아 마치 커다란 성처럼 보인답니다. 파도에 깎여나간 화산 물질은
제주도 동쪽 해안에 쌓여 원래 섬이었던 일출봉을 연결하였고 분출 이후 그 수천 년에 걸친 침식 작용으로 해안 절벽을 따라서 웅회구의 다양한 내부 구조가 드러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가치가 인정받아서 2007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고요. 201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대표 명소로 인증되기도 했답니다. 그 외에 성산 일출봉을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를 만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키워드를 정리하고 성산 일출봉을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알아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질공원 대표 명소 중에 타이틀이 하나 있는 곳이 있어요. 화산박물관.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2014년도에 세계지질공원 대표 명소로 바로 지정이 되어 있는 비양도를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한리무 북서쪽 해안에 있는 섬으로요. 섬 전체가 타원형이에요. 그 타원형 중앙에 비양봉과 두 개의 분화구가 있고요. 고려시대 목종 5년 제주 해안 한가운데서 산이 쏟아져 나왔고 산 꼭대기에 4개의 구멍이 뚫리고 닷새 동안 붉은 물이 흘러나온 뒤 그 물이 엉키어 기화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곳에는요. 염습지 펄랑못이 있는데 민물 때는 바닷물이 들어오고 썰물 때는 민물로 바뀌는 아주 특이한 염습지입니다. 천연기념물 439호로 지정된 제주 호니토는 비양도에 가면 꼭 봐야 할 그런 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이 호니토를 속칭 애기어분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애기어분 돌은 화산암이 만들어질 때 용암, 지하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증기와 가스로 인해서 이게 굴뚝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화산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어울리게 해안선을 따라서 쭉 걷다 보면 화산탄, 시스텍, 분석구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화산 지질학적으로 아주 가치가 높답니다. 자, 제주도에 유인도가 8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도, 차기도, 또 어디 있을까요? 마라도, 그 다음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서로 위치를 8개의 유인도 위치를 살펴보면서 과연 비양도는 어디에 있는지 제주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는 센스. 자, 이제 만나볼 곳은요. 동굴입니다. 동굴. 구좌읍에 위치한 용암동굴의 하나로 지금까지 발견된 동굴 중에서 세계적으로 12번째 긴 용암동굴이죠. 아마 우리 친구들 다 알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은 다 가봤을 건데 바로 만장굴을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합니다. 만장굴은 46년도 10월에 김영 초등학교 교사 부종휴 선생님과 아이들 탐험대와 함께 그 입구를 발견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만장굴은 총 길이가 7.4km예요. 그리고 주 통로는 폭이 18m, 높이 23m에 이르는 세계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용암동굴입니다. 만장굴은 1962년도 우리나라 천연동굴 가운데 최초로 천연기념물 제98호로 지정된 동굴입니다. 만장굴은 동굴 중간 부분에 천장이 함몰되어 제3의 입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입구는 제2 입구예요. 1km 구간이죠. 딱 1km만 우리는 탐방이 가능하답니다. 만장굴 내에는 용암종유, 용암석순, 용암유석, 용암유선, 용암선반, 용암표석 등의 다양한 용암동굴 생성물이 발달해 있는데 가장 개방 구간 끝에 걸어서 1km 끝에 가시면 높이 7.6m의 용암석주가 있는데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답니다. 만장굴을 탐험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석회 동굴과의 차이점도 미리 알아두고 가시면 만장굴을 탐험하는데 아마 재미가 쏠쏠하실 거예요. 자, 용암동굴과 석회동굴의 차이점을 기록해 볼까요?
비양도와 함께 2014년도 세계 지질공원 대표 명소로 지정된 섬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도를 선생님이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우도는 섬의 모습이 소가 누워있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1679년 국유 목장이 설치되면서 국마를 관리, 사육하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형성 초기에 여기는 굉장히 물이 풍부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물이 풍부한 환경에서 강력한 수선 화산 분출이 발생해서 섬 중앙에 바로 지금에 있는 소머리 오름으로 불리는 용해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점점 물의 양이 감소하면서 폭발력도 줄어들고 분석과 용암이 분출하는 스트로볼림형 분출이 발생해서 지금의 섬이 형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암 분출로 현재의 마을인 용암대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분출 양상의 변화는 수선 화산들이 흔히 겪는 진화 과정이에요. 이게 우도에서는 수성 화산의 일반적인 진화 과정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우도에 가시면 이런 수성 화산의 흔적들을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찾아보시고요. 지도를 보면서 우도가 과연 진짜 섬이 누워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그림도 그려보시면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제주도가 세계 지질 대표 명소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대표 명소가 된 곳이 있죠. 바로 교래 삼다수입니다. 2017년도에 세계 지질공원 대표 명소로 지정이 되었는데 교래리의 지역명과 제주 삼다수를 합친 명칭으로 교래곶자왈, 교래리 퇴적층, 그다음에 멘틀 표획암, 돌문화공원, 상금부리 등이 이곳에 위치해 있답니다. 이곳은 생태적 측면에서 삼나무 습기를 중심으로 희귀식물 군락지와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고 있답니다.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본향당, 그 다음에 산마장, 잣성, 사냥터 등의 유적지가 분포하고 있고요. 교래 삼다수 마을의 가치는 삼다수 습기를 걸으면서 느낄 수 있답니다. 교래 삼다수 마을은 제주개발공사와 교래리 마을 간의 협력에 의해서 지질공원 대표 명소로 확대된 최초의 사례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답니다. 지질학적 측면과 생태적 측면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이곳에 가서 우리 친구들을 사귀어보면 어떨까요? 동물도 괜찮고요. 나무도 괜찮고 특이한 돌멩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름을 만들어주세요. 내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요.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룬 연못 천연기념물 27호. 자, 이제 천지연 폭포를 소개해 볼게요. 넓은 기암 절벽 위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쏟아져 내리는 하얀 물기둥이 땅과 만나 이른 연못이라고 해서 천지연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어요. 제주도의 가장 대표적인 폭포로 알려진 천지연 폭포는 높이가 약 22m, 폭이 12m이며 폭포 아래는 수심이 20m에 이르는 깊은 웅덩이입니다. 천지연 폭포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다른 폭포들은 모두 이렇게 서귀포에 있는 남쪽 해안을 따라서 발달하고 있는데, 이는 서귀포 주변 해안선을 따라 대규모 단층 운동이 발생해서 절벽 지형이 형성된 결과로 추정하고 있답니다. 천지연 폭포의 하부에는 화산 물질과 해양 퇴적물이 구성된 서귀포층이 분포하고요. 그 상부에는 약 40만 년 전 분출된 용암이 분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지연 계곡 서쪽으로는 서귀포 단팔수 자생지가 있어서 계곡 주변이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답니다. 단팔수가 자랄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에서 식물학적 연구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자생지가 아마 천년기념물 163호로도 지정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멋진 시 한 편 지어보면 어떨까요?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로 세계자연유산에 제주도가 등재됐습니다. 그중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단연 이곳이 있어서 가능했답니다. 바로 검은오름 용암동굴계지요. 검은오름 용암동굴계에는 과거 검은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북동쪽 바닷가까지 흐른 길을 따라 형성된 동굴계랍니다. 검은오름 동암용굴계 내에 있는 용암동굴은 총 10개. 만장굴, 김영굴, 뱅뒤굴, 선을수직동굴, 웃산전동굴, 북오름굴, 대림굴, 당첨을동굴, 그 다음에 용천동굴, 그 다음에 월정 남지미동굴 등이 있습니다. 검은오름 용암이 흐르면 만드는 용암들은 이렇게 많다니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아마 땅속 깊이 발견되지 않은 용암 동굴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들어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는 이 중에서요 5개만 지금 등재가 돼 있고 현재 만장굴만이 일반인에게 공개가 돼 있답니다. 자, 제주 지도를 보고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이름을 찾아주세요. 잠깐 선생님이 5개 동굴, 등재된 5개 동굴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뱅뒤굴, 만장굴, 김영굴, 용천동굴, 당첨을동굴입니다. 자, 이제 지도를 보면서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제주 해안가를 걷다 보면 어디를 가도 화산 활동의 그 기암절벽의 기적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멋지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섭지코지. 이번에 소개할 곳은 섭지코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섭지코지의 섭지, 제주말로 좁은 땅이라는 뜻이고요. 코지는 육지에서 바다로 툭 튀어나온 곳, 바로 곳을 뜻하는 제주 방어입니다. 지형상 좀 성산 일출봉과 비슷하고 현무암에 화산, 쇠설물과 화산탄 등이 많이 산재해 있답니다. 이곳은 점성이 강한 용암, 바로 아용암이죠. 용암이 해안으로 천천히 흘러 겉표면으로부터 식기 시작해서 거친 표면이 먼저 굳어진 곳입니다. 현재 분석구는 침식돼서 등대 및 단면만 나타나고 있고 그 앞에 선돌 바위는 분석구 중심부로 화산 분출의 통로구였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섭지코지에는 어느 해안과는 달리 붉은 화산재 송이로 덮여 있고요. 해안가에는 수많은 기암 괴석들이 즐비하답니다. 특히 선돌 바위는 용왕의 아들과 선녀 간의 못다한 슬픈 사랑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자, 제주는 화산섬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섭지코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분석구가 침식돼서 단면만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오름들은 다양한 분화구를 가지고 있는데 분화구 모양이 말급형 분화구 아니면 웅해구, 웅해환 이런 분화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분화구의 모습을 보면서 점선 따라서 오늘 분화구의 다양한 모습들을 알아가 보면 어떨까요? 친구들이 청동기 시대나 철기 시대 아니면 통일신라 시대 그때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에월읍 곽지리에 있는 조개무지 곽지 패총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패총은 수렵, 어로, 채집에 의해서 살아온 옛 사람들이 조개를 먹은 뒤에 버린 조개 껍데기와 생활 쓰레기가 함께 쌓여서 이루어진 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주시에서 남제주군 대정읍을 거쳐 서귀포시로 이어지는 해안 일주도로변의 남쪽 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유적은 하천을 가까이 둔 해발 30-40m의 완만하고 넓은 해안가 들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푯말만 있어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좀 찾기는 힘드실 텐데 그 푯말을 찾아서 우리 친구들 한번 꼭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패총의 중심 시기는 제주의 탐나시대, 삼국 통일신라 시대에 해당되고요. 거기에서 나온 출토 유물은 토기 외에도 흙으로 만든 구물추,
그리고 가락바퀴와 현무암, 안산암, 응애암 등으로 만든 조개날, 도끼, 그리고 공, 갈판, 돌 이런 것들이 많이 출토돼서 나와 있습니다. 유물 양상으로 보아 청동기 시대에 한반도에서 무문 토기 문화가 전파돼서 철기 시대 말기까지 토기 제작과 석기 공작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농사가 여기서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41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원시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돌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떤 옷을 입고 싶으세요?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생생탄탐 이제 지형지질로 마지막 한 곳을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서쪽 마을 감산리 일주도로 안덕 계곡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77호로 지정된 상록수림 지대로 구실잡밥나무, 침식나무, 후박나무 등이 오랜 나무가 서 있고요. 수십 길의 벼랑이 마치 병풍처럼 쫙 둘러있는 모습이 안덕계곡을 더욱 멋지게 한답니다. 계곡 바닥은 평평한 암박으로요. 매일 맑은 물이 항상 흘러요. 그리고 이 지역은 하천변 일대의 난대림 지대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지정하고 보호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계곡 양쪽의 상록수림과 하천의 맑은 물, 그리고 군데군데 있는 동굴 이런 것들이 선사시대의 삶의 터전으로 알맞을 것으로 보여요. 계곡이 아름다워서 추사, 김정희 등 많은 학자들이 찾았던 곳으로서 이곳은 희귀식물인 솔잎난, 그리고 소사나무, 그리고 진해발란, 그다음 녹나무, 육박나무, 호랑가시나무 등 희귀식물과 단팔수, 그리고 개상사화 등 이런 것들이 자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고요. 잘 보존되어 있는 난대림의 원식생 그대로의 가치가 있답니다. 지금 제주는 난개발로 굉장히 많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개의 제주의 지형, 지질의 자연환경을 보았는데 어떠셨어요? 역사, 그리고 문화환경, 핵술적 가치, 자연자원. 제주의 생태계는 버릴 것 하나 없이 보존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생태 보호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한번 그 가치를 글로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제주의 20개를 이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제주에 굉장히 귀한 보물들이 아주 많지요. 이 굉장한 보물을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의 자원은 개발로 인해서 없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은 함께 환경 보전에 앞장서는 멋진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